개인 투자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를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접근성을 이용해서 선행매매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기자 선행매매라고 그러거든요. 터질 게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을 해야 저도 큰 수익을 벌고 회사도 벌 수 있고. 크크크 보셨죠? 상한가 만들어지는 거? 주가 조작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기자들이 주가 조작 세력과 비슷해진 걸까요? 일부 기자와 작전주의 공생관계를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상장사의 주가 추이입니다. 기자 선행매매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7월 초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먼저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둔 뒤 그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쓰고 주가가 오르면 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기자와 지인이 20명이 넘습니다. 혐의는 선행 매매.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해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일반인보다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증권사 직원과 기자, 인플루언서 등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형 등에 처하는 자본시장 3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쉬쉬해 왔는데 결국 터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식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의 영향이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결국은 터질 게 터졌구나. 연루된 기자들은 계획적이고 거침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목표 종목을 정한 뒤 한 번에 크게 사들였습니다. 여러 번 나눠 살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주로 소형주였습니다. 오메가 정보통신 바빠서 끊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오메가를 건드리셨다. 정말 죽어도 모르고 한 일입니다. 그냥 차트 보고. 누구한테 말 듣고 산 게 아니란 말이지. 시가총액 2, 3천억 원이 안 되는 소형주는 최대 주주 쪽 지분이 많고 유통되는 주식수는 적어 비교적 적은 주식으로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른바 작전에 소형주가 이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 규모가 200조 원 넘었는데 할 수가 없죠. 이런 종목들은 손도 못 댑니다. 천억 이하 종목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건 안 봐도 뻔하죠. 예. 왜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이 기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한 번 더 이용했습니다. 미리 사둔 종목을 특징주 기사로 썼습니다.
특징주 기사란 특정 종목의 상승 원인을 분석한 기사. 소형주일수록 투자 정보가 없어 특징주로 다뤄지기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의 취재 보도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개입한 거니까 이건 범죄의 문제고요. 과연 그런 부분이 언론인가? 이들이 쓴 기사는 증권사 시스템과 SNS에 오르내리며 투자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이 현혹될수록 기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기자 한 명당 최소 수억 원을 챙긴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특징주 기사라고 일종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쓰면은 일정 부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그 거액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를 하는 사례들도 좀 있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는 SNS를 통해서 파생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구조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거 작전을 짜고 들어왔고 자본시장이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죠. 페어플레이 못하게 하는 거죠. 페어플레이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시장을 믿고 누가 개인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자 선행 매매 사건에 연루된 기자는 대부분 경제 전문 매체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언론사 기자도 있습니다. 확인된 기자 중 한 명은 모 지역 언론사로 옮겼지만 올해 초 퇴사했고 또 다른 기자는 더 작은 언론사로 이직한 뒤 역시 그만뒀습니다. 정확한 취재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회신한 기자는 없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갑자기 잠수를 타더니 무슨 이유에선지 퇴사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억 넘는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소문도 많았고요. 윤리사역서나 아니면 매년 진행하는 거, 입사할 때 박사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제를 시켰고요. 온라인 교육을 했고. 그런데 최근 새 사건이 금융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돈을 받고 특정 상장사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써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번에 연루된 기자는 3명. 기자가 돈을 받고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들이 일했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몇 개의 매체에 중복적으로 거의 토시 안 틀리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 보도자료 같은 걸 받고 그대로 기사로 모양만 바꿔 끼우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란 뭘까? 최근 10년간 10여 건의 소형주 인수 합병에 관여한 김모 씨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받고 상장사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는 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형주 갖고 있는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써서 줍니다. 사실 10년 동안 우리가 취재하겠습니다 하는 쪽은 제가 10명 중에 한두 명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김 씨는 기자들에게 사실상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를 기사화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회사의 주식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주식을 1억 줄 테니까 한번 사봐봐. 그 기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더 자극적인 어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그전
가격이 낮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 작전 세력의 이런 제안을 기자가 받아들인다면 기자도 작전 세력의 일원이 되는 셈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 그런 분들하고 기자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옆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예, 많죠. 네, 많습니다. 피사라는 기자가 또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작전주 투자 기회를 얻는 기자들을 쫀칭조 기자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쫀칭이란 작전 세력에 동참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주식시장의 은어입니다. 쫀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야금야금 여러 계좌를 통해서 삽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에 재미들이 홀려서 주식을 사들어 갈 때 그동안 사 모은 주식을 갖다 때리는 거죠. 주가 조작 세력과 수년간 일해온 박모 씨. 쫀칭조 기자들을 많이 봤다고 말합니다. 내가 준 거 이대로 써줘. 야, 이거 10배 갈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기자는 미공개 정보도 이용하고 그렇죠. 또 최대 주주 쪽에 네. 아들 이제 작전 네. 쪽에 네. 후보 지분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3-4번 봤어요.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인지 밝히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주식 투자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많이 아는 그런 언론사들이에요. 소형주 작전 세력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미공개 투자 기회를 얻는 기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제작진은 주가 조작 혐의 사건을 특정한 뒤 그 사건들에서 그 기자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가 신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식을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 중인 이모 씨 일당. 일당의 내부 문건입니다. 주요 업무로 홍보회사 미팅이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특정 홍보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홍보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모 상장사 주가를 1,100% 넘게 올렸다. 단순한 기사 배포는 안 한다. 마치 마음먹은 대로 기사를 낼 수 있는 양 홍보합니다. 검찰이 이 씨 일당이 시세 조정한 걸로 보는 상장사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모두 비슷합니다. 출고 날짜도 같습니다. 지난해 6월과 7월 특정일에 마치 약속한 듯 쏟아집니다. 특정 기자 3명은 매번 등장합니다. 이 상장사의 지난해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650%에 이릅니다. 과연 배우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보회사를 찾았습니다. 문제의 상장사를 홍보한 건 맞지만 특정 기자와 관련성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쓰는 데가 계속 다 같이 쓰는 거면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 거지. 그렇죠. 저희는 그냥 전체를 매일 뿌려드리고 기자님들 판단해서. 네. 기사 작성을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참여 같은 건 안 하세요? 참여. 기사 자주 쓰는 기자에게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이 회사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연락을 약속한 대표 김모 씨 역시 감감무소식. 취재진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 씨 일당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특징주 기사가 주가 부양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주가가 5% 정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특징주를 쓰고 있대요. 특징주 쓰면은 HTS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뭐 다 볼 수 있죠. 그래 딱 뛰잖아요. 그럼 주가가 쏙 올라가죠. 이 때문에 홍보 회사에 거액을 준 건 물론 모 경제지의 특정 기자에겐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한 번 제가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 적이 있었죠. 두 번인가 뭐 특징주 쓰고 기사 쓴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가지고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돈 주고 거기서 뷔페 식사 사주고 했는데. 그 기자뿐일까? 도움을 받은 기자가 더 있는지 물었습니다. 각 언론사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그 기사를 갖다가 잘 써주는 기자들한테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로비. 기자인가? 기자. 그 정도? 선행 매매를 했단 기자. 돈을 받고 기자 이름을 팔았다는 기자. 이들로 인해 기사에 탈을 쓴 광고는 개인 투자자를 홀리는 미끼가 됐고 언론에 대한 기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잖아.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는 기자라면 사실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개미 홀리기에 빠진 일부 기자들. 자본시장의 파수꾼인지 작전 세력인지 금융당국과 언론 소비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 무엇보다도 필수인 지도 앱. 익숙했던 구글 지도를 한국에선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I think it's weird, but what I think is maybe because Korea is really good in technology, so maybe Korea has their own map because maybe for these countries better not to use Google Map. I don't know. It's inconvenient to have to figure out that I need to use it, but once I'm using it, I like it. But I would prefer to use Google. 더러는 여행하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We use it most for the bus line stations, and the problem is the name is most of Korean, not of English, and that is that difficult to see, okay, is that the right line or the wrong line to drive? Also on Airbnb and other things, when you try to look for location, it directly takes you to Google Maps. You have to copy the address and then paste it on the Never app, so it just makes it a longer process. Yeah.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전 세계 10여 개 나라 중 한 곳.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구글은 또다시 한국 지도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네 번째 도전. 구글의 지도를 내줘도 될까요?
대동여지도 원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일강의 역대국도 원본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있을까요? 이웃 나라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요? 맞습니다. 측량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부터 인간은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동해야 할 때나 전쟁할 때 지도는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지도의 형태와 속성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종이 지도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의 수준이 종이 지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지도화 됐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 전자지도에 올라타는 시대가 됐고 더군다나 AI가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사회적 요구고 기술의 발전이에요. 최근엔 지도보다는 지리 공간 정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이때까지 지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용자가 그것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도구로, 그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로봇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데이터셋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역량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1대 5천 축척의 고해상도 지도를 해마다 갱신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모든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지도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게 아마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열린 구글의 개발자 회의. 구글은 이 자리에서 삼성과 함께 AI 경험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Moohan gives you an infinite screen to explore your apps with Gemini by your side. With Google Maps in XR, you can teleport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by asking Gemini to take you there. 안경만 쓰면 증강현실을 통해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Okay, Gemini, show me what it would take to walk here. Getting those directions now. It'll take you about an hour. Okay. I can get some steps in, and these heads-up directions and a full 3D map should make it super easy.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정교한 지리 공간 정보가 필수입니다. 구글이 다시 우리나라 지도를 탐하는 이유도 공간 정보로서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나 UM이나 뭐 이런 또 로봇에서 피지컬 AI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그런 분야에 이제 그 지도를 기반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기술 환경들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사업하기에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부분들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탈피해보고 싶지 않으나. 구글 지도가 온전히 서비스되지 않는 환경에선 당연히 이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이제 국내 뭐 젠틀몬스터 같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해서 나올 구글 글래스 같은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지만 우리는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구글 지도가 주는 다양한 편의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길을 찾는 경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과 구글 지도가 엮여서 그 지도로 길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뭐 눈이 보이는 사람과 똑같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진짜 장애인이 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2007년부터 구글은 우리나라에 고해상도 지도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이딴 불허 결정에도 구글은 9년 만에 다시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내 구글 지도엔 1대 2만 5천 축적 지도가 적용돼 내비게이션 등 길찾기 기능을 고스란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1대 5천 축적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도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관계기관들이 협의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에만 반출이 허락됩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군사기지 등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리고 좌표 정보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냥 분단 국가, 결국은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위험에 상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가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국가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는 또 만일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여론도 지도 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찬성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보안상 이제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저는 반감은 없습니다. 구글은 최근에야 주요 걸림돌이었던 안보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will remove latitude and longitude coordinates for places in Korea. For us to remove this information from end users, we needed to invest a lot of time and resources to assess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such a request. And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this update will be possible. 그러면서 국내 제휴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만 구글은 국내에 지도 책임자를 두겠다면서도 데이터 센터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기본도에 대한 프로세싱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하고요.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데이터 센터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우리나라 공간 정보 자산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글이 저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버를 둔다는 것, 국내에 둔다는 것은 일단 세금을 낸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거기서 발생하는 지도의 활용이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된다라는.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천 축적 지도는 국토지리원이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 기본도입니다. 그러면 도화 원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요. 기술자들이. 여기가 지금 영천이잖아요. 경상부터 영천시에 나가가지고 국민은행, 대구은행 이걸 조사해 오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도화기부터 많은 장비들이 디지털화됐지만 여전히 제작 과정에선 하나하나 사람의 발품과 손을 거쳐야 합니다. 아까 갖고 온 그 편집 원도를 딱 중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국가 기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지도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인 만큼 담당자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구글로도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 5천 문제를 지원도 국가 자산이다. 1조가 들어간 제품인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제시를 해라. 뭐 데이터 센터 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산업에 기여를 해라. 지도를 반출해 가더라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가 좀 그렇게 좀 매칭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호 윈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상을 끌고 왔으면 합니다. 자본과 기술력에 있는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은 지도업계에선 분명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만약에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마 퀄리티 차이는 좀 있을 텐데 구글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체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구글 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지금이 도리어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는 구글 지도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국내 이제 이용자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익숙하시니까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해외에는 그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저희는 개발을 2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글의 지도를 반출할지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외국 기업이 필요로 할 정도로 공간 정보의 가치가 커진 만큼 국내에서의 활용성도 더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 세계를 3차원 지도로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 신호정보, 이정표 체계까지 다 똑같이 구현이 돼 있고 심지어 제가 날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일조량 측정과 같은 상업용 시뮬레이션은 물론 재난 예측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도 쓰임새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가 여의도 색강 지역이라고 KBS 앞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상정해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됐다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어떤 단계로 물이 차올라서 어느 단계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하는지. 공간 정보의 새로운 도전 영역으로 폭넓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2차원 지도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이 더딥니다. 대한민국이 공간정보의 프론티어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보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중국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실제 필드에서 뛰어봐도. 중국이 훨씬 잘한다는 기업들이 훨씬 많고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냥 정보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사업성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간 정보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공간 정보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거를 민간에서 쓸 수 있게 저는 보안성만 제한을 하고 다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마치 민간한테 모든 데이터를 주는 것 같지만 정말 고정밀의 제대로 된 정보들은 주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 공간정보 세미나. 공간정보 산업을 앞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개방성이 언급됐습니다. The other pillar is about top-down government-driven to market-driven collaborative approach. So it's about decentralized and federation,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that means we are talking about a spatial marketplace that allows for private sector to capture more of this data digital twin. 공간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동안 우리 공간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편익이 함께 높아졌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지도를 만들거나 지도를 활용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사업 구조로 재편이 돼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일반 큰 회사들 다른 타 분야의 산업에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논란의 쟁점이 지도를 주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지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쟁력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